Hello everyone. This is AI announcer Loa of Live AI Weekly Seoul, bringing you all the latest news from all across the nation. Here is our first news. Bukchon Hanok Village is one of Seoul's representative sites of overtourism. It has suffered from noise and litter, caused by an overwhelming number of tourists. To protect residents' living rights, John Logu has become the first in the country to designate the Bukchon residential area as a special management zone. From now on, tourists will be restricted from entering this area during the evening hours. Here's the reporter Lee Ju-hyuk. 대문 앞에 놓인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 몇 걸음 떨어진 또 다른 대문에는 조용히 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가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지만 북촌 한옥마을 일대 주거지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옥마을이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지만 동시에 지역 거주민들의 고통도 늘었습니다. 소음과 사생활 침해에 고통받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2018년 대비 2023년 북촌의 인구는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종로구는 주민들의 정주권 보장을 위해 북촌 거주지 일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는 방문 인구를 중심으로 구역을 나눴는데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관람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들의 주거지 출입이 통제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측면이 정주권에 어떤 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주권의 문제와 관광의 문제에 균형을 잡아내는 정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을 비롯해 주민의 지인이나 친척, 상인이나 숙박투숙객 등의 경우 출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통제할지 등 실효성과 관련된 의문도 제기되는 가운데 종로구는 개도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효성을 가져가게 실효성을 높일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요게 추진해 가면서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을 함으로써 구는 이달부터 5개월 정도 개도 기간을 가진 뒤 내년 3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오렌지존과 옐로우존은 주민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으로 법적 조치 없이 개도와 모니터링 정도만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안국역 사거리부터 삼천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북촌로 구간이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The so-called free pass remote control, which allows free entry to apartment common entrances in emergency situations, has received the Chief of Police commendation at the Korea Crime Prevention Awards. It has been praised as a measure that secures the golden time for both police and fire response. Here's the reporter Park Young. 서울 중구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공동주택 프리패스 리모컨 시스템입니다. 순찰 차량마다 리모컨을 배치해 범죄 발생 시 아파트 내부 진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아파트 공동 현관에 뭐 어플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주파수마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찰 수신기를 경찰이 개발을 해서 설치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관내 경찰의 제안을 중구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중구 관내 14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됐습니다. 중구의 아파트 공동 현관 프리패스 사업이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선두적인 역할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겁니다. 전국 최초 시도로 경찰의 출동 시간 단축과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는 것으로 이번 시상에서 중구와 이름을 올린 서울자치구는 강서구와 양천구입니다. 중구는 올해 말까지 중부경찰서 관할의 남은 15개 단지에도 프리패스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its opening, the Seoul Design Foundation has opened the roof of DDP to the public. DDP is well known for its architecture composed of aluminum panels. Reporter Lee Sang-bom brings us a first-hand experience of walking along this unique curved rooftop. 모든 참가자들은 지붕에 올라가기 전 안전 장비 착용이 필수입니다. 장비는 안전 벨트와 안전모, 먼저 추락 방지를 위해 그네식 안전 벨트를 입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편이라 누구든 몇 초 안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지붕에 올라가면 안전요원이 안전 그네와 로프를 연결해 줍니다. 때문에 정해진 코스에서 3m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DDP 지붕의 해발 고도는 29m입니다. 주변 고층 건물에 비하면 낮은 높이지만 서울 도심의 색다른 풍광을 선사합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남산타워도 보이고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려보시면 이제 낮은 작은 파편 같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종류의 건축물과 공간들이 이 DDP를 둘러싸서 하나의 파편처럼 그리고 투어는 총 280m, 30여 분 걷는 코스지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140m만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어디에서도 담을 수 없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다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동대문 지붕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얻게 되어서 되게 기뻤고요.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점들을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막 높은 데 무서워하시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딱 뭔가 이렇게 편하게 오기 좋은 것 같아요. DDP 루프탑 투어는 금, 토, 일에 한해 하루 2차례 실시합니다. 만 18세부터 참가할 수 있는데 인원은 회당 1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기상에 따라 운영이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 패널로 이루어진 곡선의 유려함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의 아름다운 조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어느 공원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DDP만의 장점이 될 것이고요. 루프탑 투어 시범 운영은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내년부터 코스를 확대해 봄, 가을 정식 콘텐츠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Starting on the 13th of this month, John Logu will run a DIY home repair program for single-person households over a 3-week period. Classes will be held every Wednesday evening for 3 weeks, covering topics such as using electric drills and applying silicone. The program is open to single-person households who live in or have ties to John Logu, with priority given to residents and middle-aged individuals in their 40s and 50s. Applications can be submitted by scanning the QR code on the John Logu blog by the 6th of this month. That is everything for today. This was Live AI Weekly Seoul.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